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몇 번째 인사죠? 영어 강사 윤재남입니다. 서울시 영어와 관련해서 지금 강의를 쪼개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어휘, 문법 7번, 8번,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9번. 이 영상이 서울시 영어를 대상으로 한 제 영상은 마지막입니다. 10번 이후부터는 다른 강사분들의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문법이었고, 그 문법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 9번이 가장 결정적인 주범이자 근원, 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강사분들이 보통 이 9번에 대해서 했거나 했음직한, 할직한 그런 어떤 그 설명?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를 딱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그 공시생분들의 어떤 그 생경한 살아있는 그런 어떤 관점도 한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 떠나서 윤재남이라는 강사, 윤재남이라는 저술가가 이 문제를 설명한다면, 문제풀이를 전 나라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추후에 강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강사분이나 공시생이나 저나 다 을이죠. 갑이 누굽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이란 말이야. 도대체 출제위원은 어떠한 마인드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죠? 앞으로 이런 출제 경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큰 얘기까지도 좀 해주면 이번 영상은 아주 알찬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자, 9번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에 한번 다 풀어보셨나요? 다 몇 번인가요? 어렵죠. 분명히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3개는 맞고 하나만 잘못된 거니까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가뜩이나 앞에 있었던 8번, 7번에 비해서 문장도 엄청 짧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죠? 자, 다른 분들이 이제 답을 잘못 고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답을 잘못 고르신 분도 계시고 강의할 때 답을 잘못 고르면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문제의 어떤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는 게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체로 답을 잘 고르는데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게 답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이제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형용사의 순서는 그 형용사 편에서 대부분 문법 책에 있다. 내 책에도 있다. 저 책에도 다 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이제 실어 놓을 뿐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죠? 하지만 최소한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그죠? 주관적인 게 앞에 나오고 객관적인 게 뒤에 나온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많이 하죠. 최상급 다음에 의뢰껏 잘 붙는 게 있어요. 그죠? 에버 PP 혹은 이제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등등등등.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요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perfect이라는 거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absolute adjective인데 최상급이 불가능한데 여기 최상급이 나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거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절대적인 형용사 맞는데 절대적인 형용사에다가 최상급 만드는 게 드물긴 하지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거예요. 왜 그런 건지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이미 나왔는데 3번이죠. 아, 요건 정말 설명할 게 진짜 많죠. 여기 베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 왜 안 돼? 저 프라이트닝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프라이트닝. 저 프라이트닝을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우리가 저 단어를 어디서 보냐면 문법책에서 분사편에서 배워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꾸며줄 때 베리로 꾸며주고 과거 분사 꾸며줄 때 머치로 꾸며주는 거 이거 맞지 않아? 근데 베리가 안 되는 거야. 야, 여기서 이제 분사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 분사에 대한 설명이 더 이제 심화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한국식 문법 체계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근데 한국식 문법 그게 한국식 문법의 단점인가? 아니에요. 한국 교사들이 보는 임용고사 준비하는 분들의 그 문법 체계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비단 뭐 한국식 문법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단점이야, 너의 한계야. 네가 왜 안 가르쳤어? 왜 네가 안 가르쳤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일반적으로 자기다 한국식 문법의 폐해라고 왜 일반화시켜? 나의 잘못만 얘기하면 되지. 다음부터 니나 잘 가르쳐.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을 딱 보자마자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왜 낸 걸까? 제가 이제 이 강의 맨 마지막 그 영상이 맨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면 이 4번 선택지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왜 나온 거야 4번이. 그죠? 바로 얘 때문이죠. 그죠? 어터라는 게 형용사인데 동사가 아니에요. 물론 동사도 있죠. 말하다, 발화하다 할 때.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인데 뒤에 나와 있는 for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답은 무조건 3번이에요. 빼박 3번입니다.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제가 지금 답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만약에 공시생이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금 수십 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딱딱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그 시험장에서 바로 봤던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주어가 굉장히 기니까 여기 동사 자리에 동사가 제대로 온 거 맞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비사이드란 전치사가 보이더라고요. 맞다. 맨날 선생님들이 비사이드랑 비사이츠 이런 거 구별하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왜 현재인데 여기는 왜 이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그 다음에 여기 ever never? 잠깐만, 주어가 주한 사람인데 어떻게 ing가 나올 수 있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뭐 대절 앞에 think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수일치. 풀이라는 거 앞에 on을 쓸 수 있나? 이거 you하고 이게 발음상? 저는 막 여기 on? 여기 어글리? 이거 가능하네. 그죠? 모음이니까. 그죠? 여기 왜 쉼표 있고 여기 뭐 and 뭐 이런 거 없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그죠? 고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7번, 8번 풀 때 어법에서는 출제자의 의도, 그죠? 독해를 풀 때는 정답의 근거,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막 눈물 쏟았을 것 같아. 열심히 막 어법 공부 많이 했는데 어법이 그나마 영어에서 많이 부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눈물 많이 쏟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워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거 자신이 없어. 내가 정말 힘들게 몇 년 준비했던 서울시인데 서울시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왜 답이 3번인지. 3번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 뭐 현재 분사는 진행 능동, 뭐뭐 하고 있는. 과거 분사는 뭐뭐 된, 수동 완료. 이 두 개의 차이는 다 알고 계시죠? 분사라는 게 이게 나눌 분자잖아요. 그죠? 파티서포. 동사인데 내가 형용사 역할까지 해.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동사도 들어와 있고 형용사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름이 뭐 분사야.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수식을 할 때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 식구가 있을 때는 뭐 뒤에서 꾸며준다. 이 동사와 이 명사의 관계가 진행 능동이면 현재 분사. 이 명사와 뒤에 그래서 수식하는 동사의 관계가 뭐 수동 완료이면 뭐 과거 분사. 그죠?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쭉 공부를 하다가 분사 구문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어떤 문법책이 있고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로 넘어가는 문법책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훌륭한 문법책 아시죠, 여러분? 모비디 영어연구소에서 나온 스탠다드 영문법. 야,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 스탠다드 영문법에도 이제 분사 강의하다가 갑자기 요걸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카테고리에다가 뭐라고 소제목을 달아놨냐? 감정 형용사라고 달아놨어요. 감정 형용사, 감정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감정 형용사들 가만히 보면 분사 형태를 띠고 있다. ed로 끝나는 건 사람의 감정, 그죠? 사람이 느끼는 거, 논란, 그죠? ing로 끝나는 거는 그 감정의 원인. 보통 얘는 사물을 꾸며준다. 이게 넘어간다고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아니, 분사라는 챕터에 왜 갑자기 형용사로 들어가는 거죠? 감정 형용사, 감정 분사, 감정 분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감정 형용사라고 왜 소제목을 다느냐는 거죠. 분사라는 어떤 그 큰 타이틀 안에 이제 서프라이즈드 이런 거 논할 거면은 감정 분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 형용사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실수기도 하죠. 감정 분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 동사의 분사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감정 형용사라고만 얘기한 거는 중간에 뭔가를 제가 빼고 약간 쉬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스탠다드 영문법이라는 좋은 교재도.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얘기 하나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꼭 여기 감정 동사의 분사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단어는 이미 이제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halle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도전하다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challenging이 있고요.
challenge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ing고 왜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 한 번만 들어드릴까요? challenging, 뭐 task, 그 다음에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보세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전거리를 주는 거니까, 힘든 걸, 장애를 주는 거니까 힘든 일. 분사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건 어떤 의미예요? physically,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도전거리, 장애를 받게 된 사람들이니까 뭐 신체 장애자들, 정신 장애자들 할 때 저 challenged people이란 말 쓰겠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봅시다. 그 일은 챌린징해. 아니면 자 보세요. 그 일은 우리를 챌린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도 ing, 아래에 있는 것도 ing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우리를 챌린지하고 있어.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분사. 근데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뒤에 뭐 꾸며주는 것도 없죠? 이 자체가 하나로 형용사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difficult처럼. 그죠? 그 임무는 어려워. 그 일은 어려워. 그죠? 막 챌린징 같은 단어는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surprising도 마찬가지죠. surprising news. surprised가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있긴 하지만, 보통 비동사 다음에 와가지고 놀랐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논란이라는 단어 중에 뭐 감정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뭐 angry라든지, 그죠? sad라든지 이런 감정의 형용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은 계열의, 이는 분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얘는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감정 형용사라는 말을 붙여버리는데, 가만히 보면 얘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동사에서 나왔고, 동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세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사도 있고, 그냥 형용사 성격을 갖고 있는 분사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프라이트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프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도 좀 가만히 보시면 앞에 was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her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이라는 친구가 그녀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동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형용사가 아니라. 그죠? 만약에 얘가 그냥 형용사로만 쓰이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허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 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ing가.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벨이 부사? 나쁘지 않아.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경 같은 경우는 뒤에 허가 있으니까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리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계속 형용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허를 갖다가 프라이트닝의 목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풀 여자 쓴다든지, 이거 괜찮아. 아니면 아싸리 John was frightening, 자 써보겠습니다. John was frightening her 하고 나서 이게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부사를 써가지고 very much라든지
다른 부사 뭐 아주 몹시 completely 그죠? 뭐 이런 어떤 부사를 써가지고 얘를 꾸며준다든지 갑작스럽게 써든지라든지 그죠? 이런 부사를 여기다가 위치시켜가지고 동사니까 동사 목적어 부사 동사 목적어 부사 동사 목적어 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가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답이 왜 3번인 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한가요? 그럼 좋아요. 다시 왜 이런 문제를 낸 걸까요? 제가 8번 문제를 설명할 때 이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에서 여기서 따와서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안에서 어떤 하나의 맥락에 있는 그래서 여기 따와서 문제를 만드는 건 좋은데 8번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을 갖고서 이렇게 문법을 낸다라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보통 설명문 같은 데서 문법 문제 내는 건 참 좋은데 문학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임용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약간 그런 텍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했단 말이야 8번에서. 그래서 9번을 딱 보니까 제 의심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죠. 이거는 공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책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이야, 교사용 문법 책이에요. 12번째 챕터를 12번째 챕터가 형용사와 부사를 다루고 있는 그죠? 챕터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심심해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딱 표지 딱 넘기자마자 형용사를 쌓는 것 stacking of adjectives 해가지고 그냥 눈길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에구머니나 이게 뭐죠? 세상에나 철자 하나 안 바꾸고 선택지 1번을 요곡을 만든 거야?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죠?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의 형용사가 제일 처음, 측정의 형용사가 그 다음, 색깔의 형용사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명사, 재료 설명하는 팀과 같은 이게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요런 게 어색하다는 거죠. 옐로우 버킷 앞에 T를 쓴다든지, 그죠? 옐로우 올드 팀 버킷, 옐로우 올드 이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올드 어글리 이런 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를 나열하는 게 드물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로 나와 있냐면 레얼리 오커라 나와 있단 말이야. 형용사가 몇 개씩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형용사를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명사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버킷. 이 바켓을 꾸며주는 게 제일 먼저 뭐가 오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팀 버킷. 객관적인 거 옐로우 버킷. 그죠? 올드 버킷. 어글리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 이해하기 편합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어떻게 위치시킬까가 아니라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부터 오는 게 좋겠냐 이거부터 고민한다면 얼마나 공부하기 편한데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239페이지로 세상에나 출제자가요 정말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It's the most perfect copy ever invented. 어떻게 철자 하나 안 바꾸죠? 제가 이거 찾아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분명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인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었죠. 요런 형용사들. 기본적으로 이 안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상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임신 안 한 거하고 임신한 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임신했다? 가장 임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상급 비교급이 당연히 안 되겠지. 퍼펙은요? 완벽한인데 어떻게 더 완벽한, 가장 완벽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없어요? 광고에 보면 이런 말 더럽게 많은데. 일상적으로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도 써요. 흔하게 써요. 아니 강조하려고도 많이 써요. 가장 완벽한 카피어다. 이제껏 발명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인벤티드가 과거 분사죠.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었던, 이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네버 들어가면 돼, 안 돼? 우리가 이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게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이런 거 갖고서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그냥 요거 갖고 문제를 냈다? 에이, 좀 심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너무 똑같은 걸 내는 거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분사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interest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겠고, 서술,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사형의 형용사는, 그죠? 비동사 다음에 올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ing를 무엇과의 차이? 바로 요거.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분사형 형용사와 동사형 분사.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정말 성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냥 다른 원서에서 그냥 긁어다가 바로바로 문제를 냅니까? 이거는 지금 동사형 분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던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에 허가 없잖아. 이런 거는 이제 형용사라고 보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감정 형용사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너무 안 찾아볼 거라고 문제를 냈다라는 게 너무 좀 저는 기분이 정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그죠? 또 보세요. 선택지 4번. 어터와 같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술적인 용법이 안 되는 형용사다. 이러면서 문제를 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공무원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책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 읽어야 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제 스탠다드 영문법이라든지 다른 책에 더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이것이 다입니다.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이번 서울시 영어고에 특이점이 온 이유, 특이점이 왔다, 어법에. 특이점이 온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어법 문제를 하나를 내더라도 좀 성의 있게 공부하신 분들의 실력을 좀
종합적이고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자들도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내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입장으로서 저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해외에 좋은 어떤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미처 예문으로서 고르지 못했던 것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어떤 반성도 좀 하게 되네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죠? 우리 수험생들이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끔 탄탄한 실력, 합리적인 설명을 늘 제공을 해야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어설프게 요령 같은 거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시키는 식의 그런 학습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판에 박힌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설명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내가 가는 길이 굉장히 느리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그게 맞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끔 제 식으로 소화를 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영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